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진솔한 투자상담소 케빈입니다. 오늘 급히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제 제가 500만원으로 그 비상금을 3천만원 불리는 법을 찍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개인들은 손실 많이 보고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이렇게 벌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 소개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 어떤 사이트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실전적인 내용까지도 모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물어보시는 게 주식 투자로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나, 또는 왜 개인들은 다 손실을 볼까, 이런 내용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 투자 자체를 잘 모르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거나 뭐 카이스트를 나온 거죠. 그리고 공대를 나와서 남들이 잘 못하는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회사를 차려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연락이 옵니다. 돈을 좀 투자해라. 지분을 좀 사라. 단순히 이제 그 친구 지분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 친구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 친구가 똑똑하긴 했는데 기술력은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내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시겠죠.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기술력은 있지만 이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왜냐면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고 회사가 부채가 완전 넘쳐나는데 그 재무제표 안에 나의 소중한 돈을, 그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무제표를 봐야 할 것이고, 또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현대 산업의 빠른 변화에 뒤처져 있는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지나간 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업종이 과연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친구가 하는 일이 과연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가, 또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본다면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까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하고, 그죠?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술력, 경제적인 해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시장 상황, 업황에 맞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과연 녹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고, 바로 한 기업의 지분을 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주의하는 분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 7%가 올라서 바로 팔았다. 7% 수익이 났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도대체 샀냐 했더니 50만원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50만원 사서 35,000원을 팔고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냥 가격을 따먹는 정도 수준이지 주식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점을 잘 들으시면 주식 투자에서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0살이고 주식을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정도 했는데 항상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항상 어렵고, 저도 반드시 주식으로 벌 수 있다거나 이렇게 확신하고 주식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하방을 막을 수는 있다. 그리고 하방을 막을 수 있다면 언제나 상방은 열려 있다. 그리고 그게 주식 투자의 매력이다. 사실 채권하고 가장 다른 점이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죠? 채권은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는 건 매우 좋지만 딱 그 부분만 받게 되는 거고, 이 주식의 지분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가 발전하면 그 모든 가치의 증대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가격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또 배당 성향이 올라가서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런 돈의 가치를 저희가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죠?
그냥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뉴스, 뭐 저런 뉴스, 또 누가 이거 좋다 저런 추천을 들으시고 주식을 너무 쉽게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았던 책은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꽤 유명한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블로거 자체도 꽤 좋으신 것 같아요. 포카라? 뭐 이런 명칭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보면 재무제표에서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좋은 주식을 걸러낼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저 책을 완전히 이제 알면 적어도 정말 안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걸러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글로벌 주식 시장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큰 흐름으로 보면 금리 영향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 4년 전에 금리가 매우 낮았을 때부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쭉 올리고 오면서, 또 지난주에 보면은 그 미국 국채 10년하고 뭐 2년물 뭐 장단기 지금 금리 차가 좀 역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도 한번 출렁였는데, 이런 식으로 와, 이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정도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이 큰 흐름 내에서 나의 어떤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정말 쌀 때가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해봐야 할 때고, 그런 시기에는 보통 주식을 한 종목을 하기보다는 지수에 관련된 주식들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오른다면 지수가 다 같이 오를 거고, 그 중에 어떤 업종이 오를지를 초창기에는 골라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그러한 시기엔 좀 크게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서서히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특정 업종의 어떤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즉 경기가 아주 나쁘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모든 산업이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에 업종이 확실하게 두드러진 상승하는 업종이 나타난다면 그 업황 내에 속해 있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이제 그 다음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과 같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저희가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시기에는 뭐 지수 관련주보다는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에야말로 정말 가치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오르고 업황이 좋아서 오르는 시기가 약간 지나가고,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고른다면 오히려 좀 편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에서 뭐 미국 그 장단기 금리, 채권금리 그 역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미국의 예대 마진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대출을 다시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경기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다면 어떠한 기업들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들을 토대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그러한 뭐 금리가 오르고 빠지고 이런 거 다 관심 없이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금리를 더 올리다가 금리를 더 못 올려서 지수는 오르지 않고 지금처럼 종목만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도 내 대형주는 언제 오르는 거야, 이런 좀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또 특정 대형주,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책은 그 채권쟁이 서준식 님이 쓰신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주식이라는 것이 큰 흐름 안에 있구나, 나 혼자 잘났다고 까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뭐 책 홍보하러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 자금 사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한 2년 있다가 전세 자금도 한 3천 올려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래저래 해서 월급으로 다 그 생활비를 커버할 수 없으면 또 돈도 써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의 맥시멈인데 이 회사의 리스크 대비 어느 정도를 투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고민이 사실 주식 투자하고 그냥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나의 자금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한번 다시 상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유 자금으로만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반은 동의하는데 또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저희가 사실 여유 자금이 언제까지 여유 자금일 수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능력으로 월급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다면 특정 자금으로 투자를 하되, 이 투자가 너무 잘 되면, 그죠? 수익이 충분히 나고 이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부분을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유 자금은 사실은 뭐 너무 뭐 몇 년 동안 쓰지 않을 돈 이렇게까지 좀 가정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자금이면 저는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본인의 성향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집안이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방을 최대한 막으면 위는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는 아예 하진 않습니다. 테마주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 뉴스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주식 중에 실적이 없고 가치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식으로 수익을 우연히 한번 내더라도 반대로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테마주 투자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반면에 뭐 테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에 막 돈이 들어오면 뭐 단기간에 막 2배, 3배 오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수익을 많이 거두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자와 모멘텀 투자자의 어떤 분류겠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는 특정 기업이 경쟁력이나 가치 대비 쌀 때 낮은 가격에 사서 제 가격이 되면 파는 거고, 그 윗부분은 오히려 약간 버리는 거고, 모멘텀 투자자는 특정 기업이 어떠한 이슈로 좀 더 부각될 때 그 힘이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쪽 부분, 가격의 상승 부분에서 오히려 수익을 좀 더 빨리 거둘 수 있는 이런 걸 추구하는 매매인데, 저는 각각의 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좀 더 기다렸다가 살 줄 알아야 하고, 그죠? 그리고 본인이 모멘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는 거는 어차피 어떤 뭐 모멘텀이 발생한 거니까 최대한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한 성향을 본인이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 방법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능력이죠. 투자에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재무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글로벌 어떤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뭐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주위에 여러분보다 좀 더 경제를 많이 공부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좀 더 배워서 차근차근 투자를 시작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하는 사이트는 다트입니다.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이제 치면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분기, 반기 보고서는 물론이고 사업 보고서에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그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수익의 확률도 높아지겠지만 더 재미도 느끼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이 알아야 조금 더 큰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보통 주식을 자기 실력보다 좀 더 큰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밤잠을 설치시고 정말 걱정과 한숨 속에 담배를 많이 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투자하고 또 그렇게 많이 아는 기업이 늘어나고 많이 아는 업종이 늘어나면 또 실제로 분산 투자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자공시 시스템 안에 10개 기업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그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거기 등록되자마자 가장 빨리 그 알림 그 설정 기능으로 우리에게 알림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는지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알 수 있게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뭐 특별한 어떤 뭐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주식이 뭐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어떤 뭐 그런 방향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수주 산업이다. 작년 매출액이 뭐 1,000억인데 이번에 1,000억짜리를 수주했다. 뭐 이런 정도의 공시가 뜬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를 모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주식으로 우연히 수익이 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자금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기업, 그냥 추천받고 또 어디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 나중에 또 손실을 입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 우연히
수익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장기적으로는 미래 그 투자를 안 좋게 만드는 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상기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주위에 모르면 물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책도 읽으시고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비상금으로 50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10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생길 수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번 기회에 내가 500을 3천을 못 만들어도 다음에 공부하고 있으면 나에게 맞는 시장이 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주식 투자의 장점이고, 그 박현주 회장님이 한 얘기가 있죠.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 집은 사주는 것처럼 정말 괜찮은 산업이 있고 업종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그 친구가 사업을 하게 하고, 그 이익을 배당금 또는 회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매도로 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볼 때도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만 쓰지 말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쪽에도 그 정도 이상, 소비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를 써보시면 충분히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반드시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예금, 펀드, 뭐 ELS, ETF, 뭐 P2P, 뭐 부동산, 뭐 모든 게 있지만 반드시 이 주식 투자도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뭐 개인 투자자는 주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이고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좀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주식 투자를 소액으로라도 꼭 해보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중에 어떤 기업이 좋은지, 우리나라 기업은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